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오늘 얘기할 이야기는 바로 가맹계약의 여러 가지 부수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미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가맹거래사에 관련된 여러 학생들을 스터디 이렇게 하며 그 스터디한 내용 속에서 이제 좋은 이런 아이템이 있다든가, 또는 여러분이 외우기 쉬운 이야기가 있을 때는 저희들도 학생들이 많이 쓰는 이야기를 갖다가 모방합니다. 예를 들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림동 가면 도무사라는 시험을 갖다 공부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법고시가 이제 폐지되고 사법고시가 로스쿨 제도로 이렇게 변경되면서 이제 어떠냐 그러면은, 보통 사법고시 폐지되다 보니까 노무사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그래서 가맹거래사도 매우 어려운 시험이 하나지만, 노무사 시험도 상당히 가맹거래사보다도 오히려 더 어려운 항목인데, 얘들이 스터디를 할 때 보면 거의 대다수가 영역마다 나름대로 노하우의 어떤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걸 제가 강의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노무사 쪽에 강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때 우리가 보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스터디에 가게 되면 그 학생들만이 쓰는 고유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내용들, 뭐 우리가 모방을 할 만한 건 모방을 하는 게 좋고, 강의도 이게 특정권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는 많이 사용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원래 착안한 분들에 대해서도 좋은 어떠냐면 전파를 시켜주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 부수 조항에서 우리 가맹거래사를 갖다 공부하는 친구들이 어디에 되는가, 이런 말을 참 많이 씁니다. 흑영년,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지만 면공장을 갖다 양도해라. 그래서 얼핏 들으면 뭐 유사한 이름을 가지신 유명한 분이 계시고 있습니다만도, 뭐 그 이름을 갖다 비유하며 흑영년, 그 다음에 면공장을 양도해라,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의를 하면서, 이건 제가 절대 만든 내용은 아니고 학생들이 공부하며 많이 쓰는 하나의 기법이기 때문에, 뭐 좋은 이야기는 또 얼마든지 우리가 서로가 같이 공유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적었기 때문에, 뭐 누가 만들었는지 뭐 아마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이나 또는 스터디를 갖다 여러 곳에서 이제 공부하다 오신 분들이 만나서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 부수 조항에 뭐 가맹계약이 가지는 어떤 부수사항들, 이 부수적인 어떤 조항이 어떤가를 갖다 설명하는 가맹계약의 어떤 성격에서 허경련 면공장 양도해라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통일력에 없지만 양도해라 하는 앞말을 따서 핵심적인 이야기 하나하나를 우리가 짚어가며 정리를 해줌으로 해서 가맹계약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수사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리고, 아까 서두에 제가 얘기하다가 약간 말하는데, 뭐 그 노무사 시험에서 공부하는 스터디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사관리, 그러니까 사람을 뽑아서 관리하는 걸 갖다 얘기하는데, 아마 1차 시험을 볼 때 여러분들 인사관리 쪽을 갖다 한두 문제는 나왔을 겁니다. 근데 거기는 노무사 이런 인사관리가 굉장히 많은데, 인사관리 과정을 갖다가 애들이 말할 때 뭐라 하냐, 바로 여러 가지 일을 갖다 다 하지만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에서 소위 직무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사람이 어떠냐, 일이 어떠냐를 분석해서 하는 직무 분석서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뽑아가 훈련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노무사 준비하는 친구들이 바로 많이 자주 사용하는 게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뭐가 되느냐 그러면 확계평 보유바이다. 이제 확계평 보유바이라 그러니까 저도 좀 강의를 인사 쪽을 많이 하고 있지만, 내용이 뭐냐, 확계평 보유학이 뭐냐, 바로 직무 분석을 통하여 사람을 뽑는다, 확보. 그 다음에 걔는 개발, 그렇죠? 사람을 뽑고 개발을 시키고 평가를 얘기하는 거죠. 인사고과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수, 이제 학계평 보유, 유지를 얘기합니다. 방은 마지막 퇴임하는 방출 과정, 확계평 보유방이다 하는 걸 인사관리를 갖다 학생들이 많이 쓰는데, 물론 뭐 강사들이 만든 이야기지만 공유를 하고 있듯이 우리도 여기서 계약에 대한 부수 조항을 갖다가 얘기하라. 가맹계약이 가지는 부수 조항이 어떠냐 그런데, 학생들이 많이 쓰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허경련 면공장 양도해라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학생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간편법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따지며 나가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우리가 부수, 가맹계약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사항이 어떤가를 설명하는데 바로 아주 중요한 허경련, 바로 면공장 양도하라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외우면서 하나하나를 따져보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되느냐 그러면 1번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허. 허는 바로 정부의 허가에 대하여 인허가를 얻으라. 인허가. 여기서 바로 이제 허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쓰게 되는 거죠. 인허가 그럴 때 허를 갖다 쓴다. 허경영 그럴 때 바로 인허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 자유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람들이 상인에 의하여 또는 소비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중요한 이 가맹계약은 국가나 지방단체 국가나 지방단체,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에 반드시 뭐가 되느냐?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가맹계약이라든가 가맹계약에 따르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에는 이것이 일반적인 어떤 뭐 물건 팔고 사는 이런 계약보다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가맹계약이 가지는 부수상에 우리가 더 따져봐야 할 건 첫 번째는 인허가. 누구에게? 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맹계약은 반드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가지 현업에 따르는 여러가지 제반사항을 갖다 하기 위해서는 인허가를 얻어야 된다. 인허가의 허를 우리는 생각하자 하는 이야기를 첫 번째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가 경입니다. 경은 바로 경업허지의 의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쟁이 되는 업종을 갖다가 절대 손대면 안 돼. 예를 들어서 학교의 선생님이 자기 개인의 과외를 갖다 학생들을 과외를 한다. 이거 경업피지 의무에 위반됩니다. 바로 내가 어떤 회사에 뭐가 되느냐 지배인으로 채용이 되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야간과 주간에 따로따로 이중을 하면서 경쟁이 되는 업종에 만약에 내가 고용 이중 계약이 된다 그러면 경업피지 의무에 위배가 된다는 얘기가 되죠. 경쟁이 되는 업종을 갖다 피해줘야 될 의무를 갖다 경업피지 의무라는 말을 갖다 썼는데 두 번째 반드시 여기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에는 경업피지 의무가 있다 하는 말이 되죠. 예를 들어 만약에 여러분 잘 아는 어떤 만약에 편의점을 갖다 우리가 뭐 전국 서울에서부터 지방까지 뭐가 되느냐 제주까지 우리가 가맹점 없는 데가 없죠. 뭐 수많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편의점들 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계약이다 이거죠. 그럴 때 예를 들어 계약 기간 중에 계약을 갖다 진행하는 중에 만약에 어떤 동종의 업종에게 기밀을 갖다 누설할 수 있는 행위 바로 이거는 금지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맹사업본부가 만약에 어떤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그 가맹사업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 또는 경쟁 업종에 의해된다 그러면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즉 경쟁되는 업종과의 뭐가 되느냐 바로 경쟁이 되는 업종에게 그 기밀을 누설하면 안 되는 의무를 경업금지 의무라는 사항을 갖다 두며 계약 중에는 가맹본부의 경쟁이 되는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가맹사업자는 반드시 지켜줘야 할 뭐가 되냐 경업피지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자, 그 속에서도 이제 우리가 보면 바로 이제 이번의 이야기로 조금 더 내용을 갖다 하면 유사업종에 대한 금지를 하라. 유사는 유사한 이야기. 예를 들어 똑같은 업무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유사한 업종에 손대는 것까지도 왜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업종에도 경쟁을 왜 되느냐 그러면 피해줘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여러분 첫 번째 나오는 유사업종에 대한 경업 금지다 하는 말이죠. 물론 동업의 금지는 물론이고 똑같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유사한 업종까지도 제한을 한다. 근데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직업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가 있다. 아니 뭐 똑같은 일을 하는 것까지는 금지하는 거 이해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종의 업종을 금지하는 것은 족하다 이거지. 그렇지만 거기에다 범위를 넓혀서 유사업종에까지 규제를 한다는 것은 너무 우리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다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떠냐 그러면 바로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하나의 제한을 갖다가 두고 있다는 거,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게 바로 뭐냐, 똑같은 업종을 갖다가 금지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한다. 그러나 유사하다 그래요. 만약에 손을 댄다면 범위를 넓히면 어떻습니까? 바로 가맹사업자의 경우에는 정말 다른 일에 손을 갖다 댈 수 없는 그 업종 이외에는 다른 데 손을 정말 댈 수 없는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이건 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다는 얘기가 되며 영업비밀 보호를 갖다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만 동업업종에 대한 금지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유사한 업종은 심하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뭐가 되냐 유사업종에 대한 경업금지 이 부분은 이제 문제가 있고 바로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을 갖다 시정 조치를 했다라는 이야기. 시정 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 기간 후에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경업 금지를 갖다 한다. 그런 거는
이건 어떠냐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 동종업종도 금지는 물론이고 유사업종까지도 규제한다 그러면 일종의 하나의 아까도 말했지만 자유선택의 제한을 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느냐 그러면 계약기간 후에도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너무 지나치게 이걸 갖다 경업에 대한 금지를 갖다가 만약에 인정한다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문제가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저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어떤 편의점으로부터 사업자의 그 내용을 갖다가 서로가 해지가 됐다 이런다 그래요. 유사한 업종에 손을 댔을 때 제약을 준다 그러면 정말 살아간데 막막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 후에 경업 금지도 뭐가 되느냐 종료된 후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시정 조치가 나왔다는 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종료 계약 후에는 바로 이러한 경업의 금지를 갖다가 해야 되느냐 제한하는 걸 갖다가 바로 시정 조치했다 하는 뒤에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해야 되느냐 그럼 바로 일종의 영업의 비밀 보호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해주되 단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계약이 종료 후에는 인정하지 않는 시정 조치 인정하지 않는 걸로 시정 조치를 취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물론 계약 기간 속에서도 동종업종 금지 그러나 유사업종까지 금지는 너무 심하다 하는 걸로 동종업종에 대한 비밀 유지를 보호해주며 또 직업에 대한 자유 선택을 갖다가 할 수 있게끔 주는 바로 민법의 기본 원리를 지켜준다는 얘기가 되고 계약 후에도 종료 후에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유를 제한한다면 바로 왜 되느냐 그러면 살아가는데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냐 시정 조치를 했다 그러는 이야기. 그래서 유사업종은 동종업종 금지는 하지만 유사업종까지 규제는 심하고 계약이 완료된 후에는 어떠냐 그러면 이런 경업 금지를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에 뭐가 되냐 민법 정신 소위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람은 누구나 생활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 준다는 데서 계약 금지, 경업 금지는 바로 이런 시정 조치가 따랐다. 그런 이야기가 바로 두 번째 나오는 바로 이야기에서 허가, 두 번째 경업 금지, 세 번째 계약 후의 경업 금지는 너무 심하기 때문에 시정 조치까지 나왔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 가게 되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이야기인 뭐가 되느냐 경까지 이야기를 했고 영이 뭐가 되느냐 영업 비밀의 유지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다 보면 바로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뭐가 되느냐 사업부의 여러 가지 제품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판매 방법이라든가 또는 고객에 대한 훈련이라든가 이런 영업의 비밀이 있다 이거죠. 이런 비밀을 반드시 유지해 줄 걸 갖다가 왜 되느냐 의무하는 조항을 갖다 우리는 영업 비밀 유지 계약이라는 말을 갖다 쓰는데 이것도 계약의 부수적인 뭐가 되느냐 하나의 조항이다. 그래서 세 번째 영업에 대한 뭐가 되느냐 비밀 유지다 하는 말이 나오죠. 이 영업의 비밀에 대한 유지는 예를 들어 영업의 기술이나 또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영업에 뭐가 되느냐 비밀을 기술이나 영업에 뭐가 되느냐 그럼 비밀을 루스를 금지하는 걸 갖다 규정한다. 이건 뭐 우리가 봤을 때 반드시 영업 비밀은 유지해줘야 되는 거고 왜 지적재산권에 속하는 노하우라든가 또 가맹사 본부가 가지는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과 차이 있는 이런 이야기들은 영업 비밀을 유지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계약에 의하여 사업을 할 때는 영업 비밀을 유지하지만 계약을 해지하는 사유가 된다. 지키지 않을 때는 바로 계약의 해지 사유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미 들 때 만약에 네가 영업을 갖다가 할 때 약속을 갖다가 비밀 유지를 갖다 지켜주지 않으면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걸 서로 상방 간의 약속해서 정한다. 그런 게 약정해지라고 말하죠. 그래서 해지인데 약속된 해지. 서로가 약속된 정해진 해지를 갖다 우리는 약정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며 반드시 영업에 필요한 기밀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영에 나오는 영업에 대한 기밀 유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가부의 시정이나 명령이나 또는 금지나 이런 조항이 있을 수 없다 해서 반드시 영업 비밀을 유지해줘야 된다는 게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오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면책과 구상에 관한 조항이다. 그러면 네 번째 나오는데 면책은 뭐가 됩니까?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걸 면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상은 뭐가 되죠?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걸 갖다 구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면제냐 아니면 어디 되느냐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느냐 하는 두 가지를 갖다 우리는 바로 아까 말하지만 허경영 그 다음 면은 바로 면책이냐 아니면 손해배상을 갖다 얘기하는 구상이냐 구상권을 가지느냐
하는 이야기에 대한 조항이 있다는 걸 갖다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갖다 할 때 당사자에는 어떤 사항은 면제를 하고 어떤 사항의 경우는 반드시 타인에게 손해를 줬다는 이야기가 될 때는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반드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면책 범위는 어디?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 하는 걸 갖다 명백히 서로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계약사항에 넣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면책 및 구상에 관한 조항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자, 그래서 허경련, 허가, 인허가를 갖다 받는다. 경로 피지 의무, 그 다음 영은 바로 영업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세 번째 영, 그럴 때 영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영업의 비밀 유지, 이건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해지사항이 되며 약정 해지가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얘기했고, 그럼 면책은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어디까지 책임을 면하고 어떤 사항은 뭐가 되느냐 책임을 져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우리는 바로 구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면책과 구상에 관한 조항을 반드시 어디 되느냐 약정서에 또는 계약서에 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본부는 반드시 가맹사업자에게 여러가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상품이라든가 팔 수 있는 여러가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영업에 대한 표지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공급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공급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가맹사업법상 공급에 대한 계약이 나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 본부가 반드시 가맹사업자에게 물품을 갖다 제공하고 또 물론 돈은 받아가지만 거기에 대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주는 데 대하여 뭐가 되느냐 공급의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불공정 거래가 있을 때는 뭐가 되느냐 반드시 어떤 것이 불공정 거래의 유형인가를 갖다 서로가 제시를 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가맹계약을 맺을 때 우리가 부수사항으로 생각해줘야 될 사항이다 하는 이야기로, 바로 다섯 번째 공급, 허경영, 그 다음 보면 공장, 바로 공은 공급을 계약을 얘기하는데 가맹계약의 공급계약을 얘기한다 하는 말을 알아두고, 그럼 여섯 번째 가게 되면 바로 장비 구입 및 임대차에 관한 계약. 예를 들어 여러가지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하고 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다른 가게를 갖다 빌려서는 임대차 계약에 관한 규정을 갖다 둬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 장비 및 임대차에 관한 계약이라 그래가 가맹점을 운영할 때 필요한 점포, 여기에 대한 시설과 그 다음에 임대차에 관한 뭐가 되느냐 그럼 서로 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어떤 이런 계약, 제약의 사항을 기록하는 계약,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 장. 바로 아까 얘기하던 뭐가 되죠? 허경영, 변공장, 바로 장비를 얘기한다 그랬죠. 이제 일곱 번째 가면 뭐가 되느냐 양도에 대한 제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영업에 대한 뭐가 되느냐 장비를 갖다가 얘기하고 그다음 양도 제한에 대하여 멋대로 본부의 허가 없이 가맹사업자가 자기 멋대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아무에게나 그 가맹점을 팔 수가 없다.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영업의 양도에 대한 제한을 갖다 두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영업에 대하여 일단은 반드시 본부와 상의 없이는 절대 판매하거나 자기 임의로 양도를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사항, 이게 바로 영업 양도에 대한 제한, 즉 영업 양도에 대한 금지사항이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반드시 계약에 들어가야 할 부수사항이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가맹계약이라면 당연히 영업 양도에 대한 제한을 갖다 가는 소위 영업 양도의 금지사항을 갖다 우리는 준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부수, 바로 우리가 가맹계약에서 지켜져야 할 부수사항이다 하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냐 양도해라 하는 바로 양도를 갖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약정 해지란 말이 나옵니다. 해지는 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어떤 내용을 갖다가 했는데 나중에 이게 왜 되느냐 그러면 서로가 맞지 않을 때 이별을 가하는 걸 갖다 우리는 해지 또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해지, 이런 바로 약정 해지에 따른 이야기를 갖다 쓸 수 있는데 바로 가맹의 자유원칙상 가맹계약 당사자는 바로 자유롭게 뭐 해야 됩니까? 해지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해지권 행사를 하고 또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법적 규율을 갖다 정해놓은 걸 갖다 우리가 말한다. 그러면 특히 이런 가맹계약은 상법상의 특칙으로서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이 있으며 대리 및 대리권에 대한 존속 같은 것들이 일종의 하나의 민법 총칙에 있는 하나의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로 전체적으로 가맹계약을 준수하기 위해서 지켜줘야 할 사항들, 가맹계약에서만이 나오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계약의 부수조항은 어떤가 그럴 때 허경영, 면공장, 양도하라,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외우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학생들 스터디에서 많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그래도
하나의 어떤 기준이나 룰이 있기 때문에 외우기가 쉽지 않느냐 하는 말로 한 번 더 얘기하면 흔한 인허가에 의한 거지 아무렇게나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하는 국가나 지방단체의 인허가를 얻는다. 그 다음 경은 바로 경업편지 음주를 해야 되는데 유사업종에 대한 범위까지는 너무 심하고 동종업종에는 금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 계약 후에도 지나치게 의해되느냐 그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까지 바로 얘기를 했고 그다음 영업 비밀을 갖다 반드시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 만약에 영업을 갖다가 비밀을 유지해 주지 않을 때는 약정 해지나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 하는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면공장 그럴 때 면책 또는 면책의 반대가 구상이 되죠. 어떤 거는 면제, 어떤 거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사항을 반드시 의회는 정해지는 게 가맹계약이다 그러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공급을 받는 이야기, 그리고 장비를 받는 거, 그 다음에 영업에 대한 양도, 그리고 이걸 지키지 않을 때는 뭐가 되느냐? 또 시간이 지났을 때 약정 해지하는 이야기, 서로가 약속된 입장에서 해지할 수 있는 이야기까지가 바로 가맹계약이 가지는 다른 내용과 달리 계약상 있는 부수 업무다. 양도 금지까지. 그래서 앞에 우리가 얘기하던 쭉 이런 내용을 갖다가 전부 다 외우면 허경영, 면공장 양도해라 하는 쪽으로 학생들이 외우고 있고 또 잘 요약이 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보며 여러분에게 전하며 요 부수, 가맹계약의 부수 사항이다 하는 이야기를 꼭 알아두며 허경영, 면공장 양도해라는 쪽으로 학생들처럼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바로 가맹계약이 가지는 여러 가지 부수 조항이 어떤가. 우리가 가맹계약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가맹계약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 사항을 갖다가 먼저 허는 인허가를 얻은 단체가 아니다. 경은 바로 경업금지, 바로 같은 바로 업무를 금지하라. 그 다음에 영업에 대한 비밀 유지를 하라. 그러니까 허경영이라는 말을 우리가 썼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하는 게 뭐가 되느냐? 그럼 면책. 면책의 반대가 뭐가 됩니까? 바로 부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게 부상이 되겠죠. 그래서 공장, 바로 공급계약. 그리고 장은 바로 장비 구입. 그리고 바로 영업의 양도. 그래서 허경영, 면공장, 양도까지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바로 해지하라. 해지라는 이야기가 바로 중요한 뭐가 되느냐? 해지는 서로가 매듭을 짓는 마지막 절차를 갖다가 바로 허경영, 면공장, 양도해라 하는 말로 학생들이 외우더라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복습해봤고 바로 가맹계약에 가지는 여러 가지 부수사항 이걸 갖다 외우는 방법은 허경영, 면공장, 양도해라 하는 말로 외우자. 유치하지만 학생들이 많이 그렇게 외우더라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얘기하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과 함께 가맹계약에 이제 들어가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2장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1장은 여러분 잘 알지만 가맹계약이 어떤가 그런 이야기, 총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가맹계약이란 어떤가, 가맹계약이라는 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오늘 마지막에 허경영, 면공장, 양도하라 이런 이야기까지 바로 가맹계약이 가지는 어떤 특수성을 설명했던 게 1장 배우겠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2장에 가면 이제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두 당사자 사이에, 두 당사, 바로 본부와 가맹사업자를 갖다 얘기하겠죠. 사업자를 얘기하겠죠. 이 사이에 청약에 대한 응락으로 계약이 성립이 되는 때,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게 어디 되느냐. 계약의 성립. 계약이 어떻게 돼야 성립되느냐는 성립의 과정을 갖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가맹계약론의 또 하나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조항은 바로 가맹계약이 어떻게 성립하느냐, 가맹계약에 대한 성립에 대한 과정, 그 과정을 갖다 여러분하고 하나하나 우리가 따지게 된다 하는 게 2장이 되며 이제 여러분과 함께 2장의 이야기, 가맹계약이 어떻게 성립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논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물론 우리가 단원마다 넘어갈 때마다 이 단원의 특성이 어떤 겁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계약의 성립을 2장에 우리가 두고 있다면 3장은 어떻죠?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내부관계가 어떻죠? 누구 사이에 바로 본부와 가맹사업자, 가맹가입자라고도 말할 수 있죠. 이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본부의 권리는 어떻죠? 내적으로 본부의 권리는 어떻죠? 본부의 의무는 어떻죠? 권리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가맹계약금을 갖다 받을 수 있는 것.
가맹금을 갖다 챙길 수 있는 게 본부의 어떤 그런 권리에 속하고, 의무는 반대로 해야 되느냐, 사업을 잘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우리가 봤을 때 상품에 대한 공급, 또 영업권 표지를 갖다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품을 우수하게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근실하게 이익을 내며 팔 수 있게끔 문구를 공급해주는 의무, 이런 것들은 바로 본부의 권리와 의무라는 얘기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가맹사업자가 뭐가 되는가, 가져야 되는 권리와 의무는 어떤가 하는 얘기를 반대로 봐서, 물건을 갖다가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준 대신 거기에 대한 반대급으로 이익을 챙길 수 있게끔 정상적 장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뭐냐? 바로 내부적인 이야기. 가맹계약이 성립되었을 때 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나타내는 내부에 대한 권리, 의무를 얘기한다 하는 게 3장 이야기다 하는 걸 한번 좀 장르를 바꿀 때마다 우리는 따져보고 넘어가자 이거죠. 그럼 이제 4장 가면 이제 외부 이야기가 됩니다. 외부. 여러분이 잘 알지만 외부에 대한, 아까는 가맹계약이 성립되었을 때 바로 본부와 사업자 사이에 뭐가 되느냐, 내부적인 이야기는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했다면, 4장에 가게 되면 외부의 관계는 어떤가, 외부의 법률 관계는 어떤가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가맹의 본부와 그 다음에 가맹사업자 사이에 있어서 바로 제3자에 대한 책임, 제3자에 대한 책임, 이 제3자 책임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바로 법률적으로 바로 이제 본부는 어떤 책임, 가맹사업자는 어떤 책임져야 되느냐 하는 이 유권 해석을 갖다 두며 바로 미국 법과 우리나라 법을 갖다가 예를 들며 우리가 비유를 갖다 하며 따져주는 것이 4장 이야기다 하는 것도 장르도 한번 쭉 우리는 체크를 하며 2장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앞에서 얘기는 했습니다만 한번 가볍게 우리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죠. 자, 그래서 이제 계약을 맺고 내적인 권리와 의무, 외적인 권리와 의무를 얘기하고 다섯 번째가 해지라는 얘기가 나오죠. 해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해지는 바로 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굿바이, 서로가 이별을 구하는 걸 갖다 우리는 해지라고 얘기하는데, 해지의 반대가 갱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갱신은 어떻게 하느냐, 더 연장할 때 우리가 갱신이다 그런 말을 쓰는데, 갱신의 과정과 그리고 해지의 과정, 해지의 과정, 그리고 특히 해지 후에 또 뭐가 되냐, 우리가 법률 관계, 해지 후의 법률의 관계, 이런 것들을 갖다 5장에서 우리가 그 얘기하고 다루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장 가면 뭐가 되냐, 6장은 가맹계약서, 가맹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가맹계약서 작성에 관한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6장에서 우리가 얘기하게 되고, 7장 가면 정보에 대한 뭐가 되느냐, 공개, 정보에 대한 공개, 정보가 어디까지 공개가 돼야 되느냐, 예를 들어 가맹사업을 갖다가 하기 위하여 정확하게 장사를 했을 때 결과가 어떤가를 상대로 하여금 오판하지 않게끔 본부는 반드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의되느냐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며, 또 이런 가맹계약서에 의되느냐 정보에 대한 부위를 서로가 정확하게 오류가 없게끔 만들어가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 8장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법, 이 8장의 법률의 관계, 법률의 관계는 여러 가지 하나의 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민법의 관계는 어떻죠, 상법은 어떻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봤을 때 뭐 기타 법률에 관한 이야기들의 상관성을 갖다가 비유한다 하는 이야기로 한번 앞에서 얘기가 됐습니다만, 총론 이야기가 끝나고 2장의 계약의 과정으로 들어가며 최소한 우리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흐름의 프로를 갖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설명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2장 이야기는 바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에 서로가 뭐가 됩니까? 청약에 대한 응낙. 여러분이 잘 알지만 청약에 대한 응낙이다 그러면, 이 청약과 응낙이라는 말은 비교적 본부가 이되죠, 이렇게 청을 갖다 청약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누가 사업할 사람들 모여라 하는 청약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개의하고 사업자들이 의되냐 모여들어서 정말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느냐 하는 청약에 대한 응낙의 과정을 갖춰서 양 상방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지, 일방적 합의에 의하여 가맹계약은 성립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바로 첫 번째 나오는 가맹계약의 과정,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2장 이야기는 전체가 가맹의 계약의 과정이 어떤 우리가 이슈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번 쭉 차근차근 따지며 정리를 해둬야 될 이야기고, 또 답안을 쓸 때는 이런 걸 근거해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과정을 답을 정확하게 써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맹계약을 갖다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맨 먼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데, 가맹점을 갖다가 모집하는 광고가 나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럼 가맹점 모집을 갖다 하는 가맹본부의 어떤 행위에 있어서는 어떤 범위까지는 제한적이며 어떤 사항은 있어서 아니 되며 어떤 사항은 할 수 있다 하는 법률적 문제, 이 바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 또는 가맹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한 과정에서 광고를 해야 되는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꼼꼼히 우리가 따져보며 체크를 해나가는 그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여기도 우리가 항상 키워드의 강한 사람은 바로 승부를 걸 수 있다. 답안을 쓸 때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키워드와 질서 정연함.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생각하고 또 비판하고 자기의 이견을 정립시킬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바로 메모란에는 항상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의 체크 데드라인을 바로바로 수업 들을 때마다 정리를 해두기 위하여 바로 여러분들 책 속의 구성이 한 면은 뭐가 되느냐 하면 내용, 한 면은 바로 여러분이 메모를 갖다 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런 메모칸을 잘 활용하며 따라와 달라는 이야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맨 먼저 가맹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가맹점을 모집해야 될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첫 번째 얘기합니다. 가맹점을 모집하는 광고를 낸다. 그렇죠? 가맹본부는 반드시 가맹사업자나 가맹을 들겠다는 가입자나 사업자를 모집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반드시 모집을 갖다 광고 낸 것은 승낙이고, 그 다음에 이걸 성립시켜서 확정적 의사표시로 이루어져야, 확정적 의사표시가 어디 되느냐, 이루어져서 궁극은 바로 청약에 대한 응낙이라는 과정에 의하여 거래가 성립되어야 된다. 그런데 청약은 유인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가맹사업자의 뭐가 든 협상 과정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청약이 있다면 본부가 바로 뭐가 됩니까? 모집 광고를 내는 청약이 되겠지. 그럼 청약만으로 모든 게 끝나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죠. 반드시 여기는 뭐가 되느냐? 협상 과정. 여러 가지 협정의 과정을 갖다 거쳐서 뭐가 되느냐? 결론을 내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뭐냐? 법률적 조율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법적으로 조율을 해서 가맹점을 모집해야 된다. 근데 여기는 청약은 뭐가 되느냐? 바로 가맹점 모집이라는 것은 본사에 대한 청약이라는 얘기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가맹사업자를, 희망자들을 협상 과정에서 서로가 주고받고 해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법적 성질이다 하는 말이 되죠. 그럼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이런 가맹사업자를 갖다 모집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법적 성질과, 그리고 여기는 잘못하다 보면 사기와 착오라는 두 가지가 나타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가지 단순히 승낙했다 그래가 오케이 한다 그래가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사이에는 협상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협상 과정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이 잘못하다 보면 광고 문안에 허위나 과장이 있다 보면 뭐가 됩니까? 가맹희망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정도에 따라 사기냐 아니면 착오를 일으키느냐, 사기와 착오라는 이야기는 바로 취소 대상이 된다 하는 말이 키포인트가 됩니다. 사기 동그라미, 착오 동그라미, 이 두 가지는 취소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 예를 들어 가맹점에서 한 달에 기껏 팔아봐야 50만 밖에 못 버는 걸 500만 원 번다라고 얘기했다면 바로 하나의 뭐가 됩니까? 사기와 착오를 유도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반드시 가맹본부는 사기와 착오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을 갖다가 나중에 오판받지 않게 어디에 되느냐? 가맹자를 모집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며, 만약에 사기나 착오에 해당된다면 이건 법적으로 어디에 되느냐?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두 번째로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맹사업은 절대 어디에 되느냐? 다음 이야기는 가맹사업은 반드시 어떠냐? 약관이다. 약관이라는 말은 하나하나 1대1의 계약서의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약관계약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약관계약의 가장 우리가 대표적인 예를 들어봐라 그러면 보험이 있습니다. 물론 가맹계약도 약관에 의한 계약이다 이렇게 되지만 바로 뭐가 되느냐? 본부가 하나의 자기들이 어떤 경우를 갖다 공개적으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자기들의 내용을 갖다가 다수에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형식을 미리 정해놓는 걸 약관이라고 하더라. 예를 들어서 보험의 경우도 일일이 하나하나 사건마다 계약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이라는 이야기. 약관은 바로 일반 당사자는 여기서는 뭐가 되죠? 가맹본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봐요. 당사자는 누가 되죠? 가맹가입자들이지. 이 다수의 바로 상대를 할 때는 반드시
약관이란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일대 다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되죠? 약관이라는 거. 미리 정해진 형식, 미리 정해진 요건, 조건. 이걸 갖다 약관이라고 하는데 가맹계약은 바로 약관에 의한 계약이다 하는 걸 첫 번째로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가맹계약에 대한 약관성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가맹본부는 미리 정한 계약서에 뭐가 되느냐? 계약을 체결할 땐 약관의 형태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약관 규제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약관 형태로 체결되기 때문에 약관 규제법의 키워드를 돌아 약관 규제법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약관에 대하여 여러 가지 규제되는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약관 속에서 예를 들어 아까도 말했지만 형식을 벗어난 소위 말해서 일종의 하나의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런 이야기가 약관에 문제가 있을 때는 약관 규제법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알아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약관에 대한 법률의 교고가 있다 이거죠. 바로 여기는 잘 알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공정성을 읽었을 때는 무효. 예를 들어 약관이 공정성을 읽었다 그럴 때는 무효가 되는 거죠. 또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서는 뭐가 되느냐? 효력을 부여한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공정성을 읽은 가맹계약의 조항은 무효가 되고, 또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서는 사법적 효력이 무효다 하는 이야기를 꼭 알아두시라 하는 이야기가, 약관이 무조건 본부가 정해놓은 약관을 무조건 가맹 따르는 게 아니라,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일방적이며 공정성을 읽었다 그럴 때는 이미 가맹계약은 무효가 되고,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는 사법상 효력을 갖다가 상실하게 된다, 무효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약관에 의한 계약이다 하는 걸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둬야 되고, 세 번째는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된다. 예를 들어 아무래도 가맹사업은 자기들이 사업을 한 결과의 어떤 시험 무대에서 봤을 때 얼마만큼 우리가 매출을 내고 또 일일 매상이 얼마며 순이익은 어느 정도 나더라 하는 시범 케이스를 통하여 자기들의 테스트 마케팅, 경영학에서 테스트 마케팅이라는 말을 쓰죠. 실제로 자기들이 사업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충분히 알려줘야 된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가 알고 있는 사항을 갖다 충분히 알려주는 게 뭐가 되죠? 바로 둘째 줄에 사정을 충분히 알려주고 하는 말이 두 번째 의 속에 두 번째 단계에 나오는 해석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어요. 충분히 알려주는 계약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바로 정보 제공의 아주 중요한 의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정보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런 제공은 반드시 정보를 갖다 공개해 줘야 된다. 정보 공개의 의무. 예를 들어서 이때도 만약에 공정한 어떤 거래로 등록된 내용을 갖다가 알아줘야지, 만약에 정보 공개서를 대통령령에 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과장된 정보, 실제가 아닌 과장된 정보를 했을 때는 기만적 정보를 제공하면 이건 법률적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가 정보 공개. 그리고 반드시 이때는 공개할 때는 과장된 정보나 기만 정보, 과장 정보, 기만 정보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만약 그런데 이런 정보 제공의 의무를 위반했다. 위반이 될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 세 번째 나오죠. 반드시 우리는 정보를 제공하고 기만적이나 후의적인 것은 해서 안 되고, 만약에 이런 걸 위반했다 이럴 때는 시정조치. 여러분이 둘째 줄에 보면 시정조치, 시정공고, 과징금, 이 세 가지 단어를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시정조치를 명하고 시정에 대한 권고를 주고 과징금을 물게 한다 하는 게 바로 정보에 대하여 제공을 위반했을 때 가맹계약자는 가맹본부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상권조사가 됩니다. 상권. 정말 중요한 게 상권 분석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장사를 했을 때 잘 될까 못 될까? 여러분들의 젊은 마음에서는 뭐 남산에 깃발만 꽂아도 내가 열심히 하면 장사 잘 되겠지?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어떤 이런 도로를 갖다 기준점으로 해서 바로 이 도로가 있을 때 이 일면과 이면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나타나는 이 상행위는 판도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하더라도 그 위치에 따라 바로 상권 분석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상권 분석을 갖다 미리 해서 가맹사업자는 손해배상, 만약에 이런 나중에 거짓말 또는 예를 들어서 허위로
이 상권 조사를 갖다 잘못해서 문제를 갖다가 만든다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 첫 번째, 법적 책임을 진다. 반드시 상권 분석을 통하여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대하여 잘못했다, 입지 선정을 잘못했다면 가명본부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문제 소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상권조사의 의무는, 가명본부는 바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상권조사의 의무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어디 되느냐 그러면 신의 착상, 신의 우리가 직상 제도라 그러죠. 또 신의 성실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는 게 상권조사의 의무에 속하는 영역이다 하는 말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런 상권조사를 만약에 위배했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 상권조사의 의무 위반으로 불이익을 갖다 가명사업자가 입었을 때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거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디에 되느냐, 해지 사유가 되고 가명본부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갖다 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 그래 바로 이런 가명본부의 채무 불이행이 어디에 되느냐 그럼 절대 어디에 되느냐, 정당하지 않다. 반드시 어디에 되느냐,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 상권조사에 대한 의무의 위반은 하나의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상권조사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권조사까지, 여기까지 우리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한번 쭉 해봤고, 다음 시간엔 여러분 가맹계약서와 제공의 의무를 갖다 반드시 져야 된다. 그래서 가맹계약서와 그 다음에 가맹계약서를 갖다 반드시 우리가 주고, 그 다음에 가맹금에 대하여 어디에 되느냐 그럼 반드시 예치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 가맹금을 100% 자기가 가지는 게 아니라, 본부가 가지는 게 아니라 바로 정부나 정관 어떤 기관에서 이걸 갖다 해야 되느냐 그럼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어느 시기까지는 얼마만큼, 몇 프로만큼은 공정성을 가지기 위하여 바로 가맹금을 갖다가 예치해서 보관하게끔 해서 나중에 어떤 한쪽이 일방적 손해를 입는 일어나지 않게끔 만들어준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가맹계약서 제공은 반드시 계약서에 이런 여러가지 계약의 하나하나 사항을 정확하게 적어야 된다는 게 필수적 기재사항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가맹금은 반드시 정관기관의 의무기간 동안의 의무에 의한 제도로서 바로 예치를 해둬야만 나중에 일방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바로 그게 가맹금 예치의 범위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전부가 아니라 몇 프로만큼은 바로 정관기관에 보관을 해야 된다 그러는 게 가맹금의 예치 의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며, 이는 굉장히 중요한 의 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째 주로는 바로 정관기관의 예치 의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예치의 본부는 바로 가입비나 입회비나 가맹비 등 운영권과 활동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가맹본부가 받은 돈은 나중에 채무의 불이행 또는 채무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기 위하여 본부가 지급해야 되는 대가 정도의 범위까지 반드시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가맹금을 예치해 둘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가맹금의 예치 의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는 이야기가 가맹계약에서는 아주 뼈대가 되는 2장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체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가맹계약에 따른 아주 핵심 이야기를 우리는 얘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바로 여러분과 함께 가맹계약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내부적인 관계, 바로 3장의 내부적인 관계 키워드 가장 중심 단어가 뭔가를 우리가 또 내용 전개를 쭉 하고, 단계별로 이제 우리가 쭉 내용 점검, 그리고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 답에 대한 방안, 이렇게 단계를 우리 책에서 단계 나누며 나가고 있다는 거. 하나로 쭉 가가 끝나는 게 아니라 1단계는 내용에 대한 정리, 2단계는 바로 키워드에 대한 정리, 3단계는 문제에 대한 대응 조치,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단계를 나누며 진행한다는 얘기가 되고, 일단 내용 정리의 문제, 바로 가맹계약의 과정에는 요 6가지 상권 분석과 상권 조사와 뒤에 있는 이야기, 가맹계약의 제공과 예치금음까지 정리를 마무리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핵심 단어를 잡으며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여러분하고 만나서 또 이제 바로 우리가 봤을 때 5장에서는 이제 첫째 뭐가 되느냐, 이 내부 관계가 어떤가 하는 이야기로 장르를 바꾸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